그 매수 주체인 ETF가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아직까지는 ETF에서 돈 빠지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고라님 미국,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일까요? 촬영 시각은 3월 15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을 볼게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7만 1950달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격 확인해 보니까 6만 9천 선도 무너질 정도로 약간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직전에 7만 3천 선도 뚫으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경신의 1등 공신은 당연히 ETF가 될 것 같습니다. ETF가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죠. 그 와중에 12일에는 10억 달러 넘게 현물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거예요. 1조 3천억이 넘는 돈이 하루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여 만에 이러다 보니까 보유 비트코인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8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실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하루 거래량을 보니까 전체 비트코인 금융상품 가운데 90%를 차지합니다. 이 먼저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물 ETF가 나올 때 야, 선물 이미 있는데 현물이 무슨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겠냐. 게다가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현물도 상장돼 있었거든요. 야, 다른 나라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다고 그렇게 무슨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상품 중에 90%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월 거래량을 놓고 보자면 벌써 1월, 2월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3월 15일이니까요. 절반 정도만 지났는데 벌써 이미 다 돌파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자, 1월, 2월 오픈빨이니까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3월이 됐는데도 거래량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블랙락이 비트코인의 블랙홀 맞습니다. 이미 현물 ETF 보유량이 22만 비트코인을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을 언제 넘어설까 싶었는데 한 달 조금 지나니까 벌써 두 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을 벌써 넘어선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요 까만 선이 블랙락 거고요. 요 파란 선이 피델리티 겁니다. 20만 개 돌파하면서 그래프를 만든 건데 이미 또 돌파해가지고 22만 돌파했고요. 뭐 매일매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GBTC에서는 역대급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GBTC에서 나오는 그 비트코인을 소화 과정을 거치느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나오면 떡상한다더니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여기 GBTC에서 나오는 환매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환매 물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지난 15년 기준으로 누적 유출량이 가장 많은 ETF를 봤더니 GBTC가 무려 2등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환매가 가능한 게 불과 2달이잖아요. 2달 만에 2등이 온 거예요. EM, 이머징 마켓에서 돈 빠진 건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 2010년 이후로는 다 미국만 갔잖아요. 이머징에 잘 가던 시절이 이제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 누적돼서 빠진 게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 ETF가 1등인데 그거의 바로 밑에 바로 GBTC가 있는 겁니다. 역대급 자금 유출을 겪은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GBTC의 수수료가 미쳤습니다. 2%였어요. 근데 지금 블랙락 같은 데다 0.2 얼마 뭐 0.3 요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2% 좀 낮춰서 1.5로 했나? 어쨌든 간에 몇 배, 10배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이요.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GBTC가 보유한 일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새로운 ETF로 할당이 되고 기존 GBTC 보유자는 그에 따라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운용되는데 수수료만 싸진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을 잡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기로 블랙락과 피델리티 등과의 수수료 경쟁에 GBTC가 뛰어들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약간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만약에 GBTC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수수료 경쟁에 초장부터 뛰어들어서 처음부터 다른 곳과 비슷하게 0.2, 0.3으로 GBTC 수수료를 낮췄다라고 하면 GBTC에서 ETF 그 비트코인이 환매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환매가 나오면서 그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올라온 건데, 환매가 나오지 않았다면 생으로 비트코인 ETF로 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은, 지금 급등도 사실 SEC 입장에선 달갑지 않겠지만, 만약에 GBTC 환매 물량이 안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급등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게다가 아마 상장되자마자 1월 11일 상장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거예요. GBTC 환매 물량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음모론을 따지자면 SEC가 어느 정도 환매 물량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운용자산 규모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계속 비싸게 받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강요는 아닐 겁니다 라고 권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 규모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우리도 본격적으로 수수료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닌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GBTC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고 SEC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래 이제 수준 낮춰도 돼 라고 허용해 준 게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ETF 경쟁은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600일 내에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래들도 안 팔고 있고요. 장기홀더는 뭐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하죠. 아예 그냥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비트코인 ETF가 사들이는 물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트 모자란 거 아니야?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 ETP라고 해서요. ETF와 ETN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ETF로 무섭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걸 다 ETN, ETF, 그다음 이런 걸 다 합치다 보니까 사상 첫 1,000억 달러가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누적 유입액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팔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페이션트 캐피털이라는 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대 2.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SEC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투자 자산을 추가할 거예요라고 하면 이 계획을 SEC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럴 듯이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아마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평가 기간이 끝나고 이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ETF 투자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ETF는 웹2 금융과 웹3 금융의 브릿지가 되는 거거든요. 페이션트 캐피탈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펀드들이, 더 많은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ETF로 들어오고 그 ETF가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자산관리 업체 세테라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곳이요. 금융 전문가의 비트코인 ETF 익스포저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파이낸셜 그룹이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브로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산관리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문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브로커들에게 비트코인 ETF 관련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비트코인 ETF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면 아마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아, 이 상품을 나의 고객들에게 추천을 해줘도 좋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 판단할 텐데, 이렇게 교육을 받은 브로커가 늘어날수록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확률이 커지겠죠. 비트코인 ETF 투자의 전방이죠.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ETF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강세장 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하루에 한 2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세장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요 이제 연보라색이 그 유입되는 자금 양입니다. 비트코인 자금 유입량이 이를 20억 달러 돌파했는데 이게 ETF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유입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JMP 증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2,200억 달러가 들어올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2,200억 달러면 최근 환율 기준으로 290조 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은 역시 최대입니다. 아까 비트코인 떡락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를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크다, 많다라는 건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베팅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약간의 조정이 나와도 청산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세장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년비 3.2%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CPI 이렇게 높게 매크로 변수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사실 비트코인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웠던 사실은 이 매크로 변수, CPI 변수도 씹어먹고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지 CPI 발표됐을 때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사상 최고가를 찍어버린 거예요. 다만 김프 상승은 걱정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과거에 봤을 때 이게 오르면 사실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항상 보면 그랬었어요. 크립토 컨택 기고자 미그놀렛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김프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8%가 넘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뭐 10% 찍을 때도 있어요. 그간 조정 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조정을 점치는 일이 많은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위스 블록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쿨 오프, 열기를 식히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게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정 없이 올랐으니까 이게 어떤 자산이든 조정 없이 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5.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들 역시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5만 8천 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뭐냐?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1월 말 비트코인은 3만 8천 달러였고 3월 초에는 7만 2천 달러였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로 보자면 반감기 전에는 언제나 조정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의 약간의 맹점은 ETF가 출시된 다음이라서 과연 과거 반감기 때와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일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하락 없는, 조정 없는 상승은 없으니까요.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아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ETF에 돈이 들어와서 탄탄한 매수 기반이 돼주고 있는데 이 만약에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 CEO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순유출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시장은 첫 번째 조정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ETF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그 매수 주체인 ETF가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아직까지는 ETF에서 돈 빠지는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자금이 유입이 가속화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를 주로 사는 곳들은 어디냐? 개인이 아니라요. 기관들입니다. 이 개인들은 사실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면 됩니다. 혹은 뭐 일부는 뭐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관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자산의 일정 수준을 비트코인으로 배분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배분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 가격의 전망에 따라서 제로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금이 유입되는 구간이고요. 순유출을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엔 강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 강세장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에 아마 영향력일 텐데요.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산 배분을 하고요. 개인들은 퇴직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가 아직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열어놓기도 했지만 근데 ETF를 통하면 비트코인을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트폴리오에 자기 퇴직 계좌에 이제 비트코인을 할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감기 효과가요, 아직 가격에 덜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블록스트림 CEO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와 하고 난리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미지근해요. 별 약간 뭐랄까 덤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들 1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그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이 7만은 뭔가 애매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 뭐 당연히 10만 달러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돌파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의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은 역사적 패턴을 봤더니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11월에서 내년 1월에 최고가를 찍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스타인 그 투자은행이거든요. 여기서 25년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7.5조에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25년에 3조 달러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비트코인이 한 1.4조, 1.5조 정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으로 치자면 원화 환산으로 보자면 내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억 달러, 2억 원 된다라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번외로 이더리움 얘기하자면 이더리움은 1.8조 달러가 된대요. 이더리움 현재 한 4,600억, 4,500억 달러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이게 4배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가격보다 4배 정도 오른다라고 이제 번스타인은 전망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장의 필승 매매법이 뭐냐? 팔지 마라. 후회한다. 존버 매매법입니다. 존버 매매법.